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진TV 미국에서 보는 세상 이야기의 저는 시애틀 타크마 홍진입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에서 70세 할아버지가 칠수심에서 단지 댄스 파리에 구정맞이 댄스 파리에 초청을 받지 못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관총으로 난사를 해서 11명이 사망하는 그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정날.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도 그 댄스 그 동아리에 그 우리나라 복지관 같은 데서 춤을 췄는데 평소에도 그 평판이 안 좋아서 다 초청을 받았는데 그 하물며 자기 아내까지도 초청받았는데 자기만 평소에도 성질이 들었던 모양이죠. 초청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쏴댄 겁니다. 노인네들한테. 이게 질투는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참 정초에 미쳤지. 응? 뭐 물론 본인도 죽었지만은 아까운 사람들 11명 목숨을 앗아갔잖아요. 그런 건데 대한민국은 지금 북극의 한파가 그대로 전해져 갖고 아주 대한민국 전체가 다 냉동고가 되는 그런 현실 같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구독해 주신 제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계속해서 봐주시면 연끌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그 마약성 진통제 판타닐 이게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자살, 교통사고, 총기사고를 밀어내고 미국 사망 원인의 1위를 이 판타닐 오남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거래되고 있는 판타닐 그 마약은 조금 하게 되면은 이게 일종의 그 좀비 마약이에요. 무섭더라고요. 보신 분들 봤을 거예요.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 마약 그런 게 나오면은 화면에 자료화면 나올 때 보면 허구 1, 2분 안 지나면 사람이 좀비처럼 변합니다. 이렇게 꼭 좀비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판타닐 마약은 일명 좀비 마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약 때문에 미국의 그 DEA 마약 단속국 경찰들한테 좀 비상에 걸렸어요. 이게. 미국 시민단체 펜타닐을 반대하는 가족들의 그 발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 20만 9,491명이랍니다. 20만. 어마어마하죠. 이게 진짜로. 20만 명은 마약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망자가 모든 짓에서 꾸준하게 2015년 이후 꾸준하게 100%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100% 다운인데도 시원찮은데 100% 증가를 했대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판타닐 중독이 코로나19 그 팬데믹 그 유행 동안에 더욱 심화돼 갖고 1921년 사망자가 1919년보다 94%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하루에 196명이 이 판타닐 오남용으로 사망하는 겁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보잉 757 여객기가 한 대씩 떨어지는 거예요. 매일, every day.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보잉 757 여객기 한 대가 날마다 떨어진다니까요. 그런 190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게 무서운 문제는 펜타닐 오남용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나이가 18세, 19세, 그리고 49세 이전이랍니다. 판타닐 오남용으로 죽어가는 사망자의 그 나이가 1위가
이게 18세, 19세 한참 공부할 나이고 40세 이전, 50세 이전 나이는 이 일에 이제 능력을 인정받고 행복을 나요 가정적으로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약에 빠진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오죽하면 펜타닐 오남용 사망자가 총기, 교통사고, 자살률을 다 밀어냈다니까. 그 1위를 뺏어버렸어. 결코 명예롭지 못한 1위를 뺏었다니까. 오남용, 펜타닐 오남용, 마약 중독으로. 2021년에 10만 7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펜타닐 오남용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펜타밀이 이게 함정이 뭐냐면은 이게 원래 펜타밀이 마약성 진통제예요. 마약이 아니라고. 암이나 이게 무슨 큰 수술을 하고 아픈 사람한테 통증을 안 하라고 이게 내는 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약 성분이 얼마나 강한 거니? 헤로인의 100배, 몰핀의 200배입니다. 그리고 중독성이 딴 약품보다 너무너무 강한 거야. 이게 매우 적은 양으로도 이게 사망에 이르겠다니까. 사망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사람들 뭐 텔레비나 라디오에 들었지만은 죽이려면은 니코틴 원액을 40ml에서 60ml를 그 사람 인체에 투입해야 죽는답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런데 펜타닐은 2mg, 2mg만 주면은 끝이야. 끝. 그냥. 그래서 미국 그 마약 단속국에서는 펜타닐을 가장 치명적인 마약으로 지금 규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뒤에 그 마약 단속국에서 압수한 그 펜타밀 알약 5,060점, 그 펜타밀 가루 1만 파운드. 이 양이면은요 미국 인구 3억 3,200만 명이 죽을 수 있는 약이랍니다. 한 번씩 보고하면 그렇게 무서운 약이에요 이게. 근데 이 판타닐 이 약이 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직장, 평범한 가정, 직장, 학교 어디 지금 안 들어간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게 캘리포니아 그 중부의 그 한 아버지가 판타닐을 집에 가지고 들어갔는데, 물론 자기가 혈순이 갖고 들어갔는데 그 6살 먹은 애기가 쓰러져갖고 이 검사를 하다 보니까는 판타닐 성분이 그 안에서 나온 거야. 애기 몸 안에서. 근데 그거를 줬는가 안 줬는가는 잘 모르겠어. 그거를 그 애기한테 튀어갔는가 안 했는가. 얼마나 그 모든 것은 얼마나 그 애기가 판타닐을 알아요? 얼마나 위험한 짓거리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애비 때문에. 그런 싸가지 없는 인간도 있다고 하고. AP 통신에 따르면 한 학교, 그 뉴저지 한 학교에서 중학교, 웨스트필드 뉴즈벨트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쓰러진 거야. 선생님이 쓰러지니까 애들이 이제 신고를 했지. 경찰에 신고를 해갖고 와서 아무래도 선생님 증상이 이상하니까 선생님 옷장 사물함을 다 뒤져보니까 거기에서 판타닐이 나온 거야. 그 모든 마약이 나온 거야. 응? 이참 애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나오니 이게 어디까지 간 거거든요. 응? 어디까지. 근데 이 판타닐이 이렇게 풍부하게 미국에 공급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블루스 또는 M30S라고 불리는 그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틴인데, 이게 한 알에 보통 2000년대에는 30불, 40불에 거래됐답니다. 응? 근데 이게 지금 멕시코 카르텔이 판탄이라고 섞어서 한 알에 4불, 5불에
공급을 하니 이게 얼마나 싸졌어요. 이게 아무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요. 마약을. 응? 어? 그리고 이 판타닐 유통이 가장 원활하게 딱 된 것이 뭐냐면은 가장 큰 이유가 가장 원활하게 막 퍼진 이유가 뭐냐면 이게 판타닐 마약성 진통제지 마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규제에 사각지대에 물려 있는 거 이게 판타닐이.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축은 또 중국이 또 그걸 담당하고 있네. 중국이 주 원인으로 판타닐 원액의 주 원인으로 중국이 또 나오네. 거기서 왜 나오냐? 중국에서 쓰는 그 의약품이라든가 모든 게 판타닐 성분이나 그런 성분이 다 포함되어 있답니다. 근데 규정량을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중국이 미국과의 사이가 나빠지면은 이 단수객권을 느슨하게 단수객 그 고삐를 늦추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게 2019년부터 양국이 판타닐 그 불법 유통에 대한 그 방지를 해서 협력을 했는데 협력을 해갖고 이제 그 하다가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은 중국에서 그 불법 단속을 아주 느슨하게 마음대로 하라 그런 식으로 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여기에도 중국이 들어갔더라. 이제 미국하고 중국은 안 부딪히는 데가 없어. 근데 판타닐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판타닐과 같이 섞는 잘리제는 동물성 마취제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잘리진을 기존 마약이나 판타닐에 섞어서 주사로 투약할 거면 이게 팔다리가 교사한답니다. 팔다리가. 나한테 그걸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바로 잘라야 된대요 이게. 응? 근데 이 또 잘리진하고 그 판타닐하고 섞은 마약을 저기면 4시간에서 5시간 길게 6시간 정도 정신을 잃는답니다. 그러면 그때 성폭행, 강도, 살인 무슨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가까이에서는 안 될 거랍니다. 그게. 응? 이게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펜실바니아, 필라델피아 유통기는 마약의 경우 90%가 잘린 동물성 마취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도 약 25%는 동물성 마취제 잘린이 포함된 그 마약을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회적으로 가장 너무너무 큰 문제죠. 근데 이 잘린 또한 규제 약물로 지정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거지. 손쉽게 싸니까 좁을 수 있고 마약망에서 벗어났고 감시망에서 벗어났고 얼마나 좋아. 이게 이걸 한번 투약한 사람은 부작용으로 팔다리를 잘라내고도 그 잘라낸 팔다리다가 그걸 또 투약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국성 금단 증상이 강하면 중국성이 강하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이게 현상입니다. 이게 근데 잘리지 왜 또 큰 문제냐면 이놈의 잘리지는 아무 마약이나 섞을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떤 뭐 마리아나에 섞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데 다 섞을 수가 있어. 엑스트에 섞을 수가. 그러면 그 잘리지 섞어버리면은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항상. 근데 이거를 하면은 물론 하는 사람은 좋아서 하겠지만 그 주위의 사람들 형제 부모 친구들까지 다 이게 어쩌면 망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왜? 이 마약의 파급력은 무섭거든요. 근데 이게 뚜렷한 앞으로 규제가 생기겠지만 지금까지는 뚜렷한 규제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마약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약은
치료제도 없고 본인의 의지가 아니면 끊을 수 없는데 끊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 한참 공부 일할 나이, 또 한참 이게 좋을 그 나이에 이 마약으로 인생이 망가진다는 얘기고, 그 사회적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의 그 마약 단속국과 경찰들이 아주 지금 모두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거를 지금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까지 다 망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약은 본인의 의지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구독해주신 제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